이게 술이라고요? 우유 색깔인데요? 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막걸리를 받아들고 신기한 표정을 지으며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합니다. 톡 쏘지만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의 막걸리라는 한국의 전통주를 앉은 자리에서 한 통 다 먹을 기세인데요. 이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전라도에 위치한 관매도라는 섬에 왜 오게 된 건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잡지 회사인 콩드 나스트 트래블러의 기자로 일하고 있는 샬럿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관광 전문 잡지사는 글로벌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는 파급력이 높은 곳으로 유럽과 미국에 32개의 지사를 둔 세계적인 대표 관광 잡지사입니다. 몇 년 전 한국 전라남도에 취재를 갔던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5월이었고 따뜻한 날씨와 꽃들이 만발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저를 포함한 기자와 사진작가, 연출가가 함께 방문을 하였고 목포, 진도, 장성, 보성 등을 방문해 촬영을 했었어요. 특히 저희는 명소의 경치뿐만 아니라 지역 특유의 음식에 대한 내용도 실을 예정이었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저는 무척 설레었었는데요. 관광 전문 잡지사의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 년간 팀의 막내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취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촬영에 합류하게 되면서 너무나 기뻤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매체를 통해 전해 듣는 소식이 다였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략적인 한국의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드라마의 모습은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공항만큼 큰 규모에 놀랐는데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은 규모는 크지만 시설이 낙후되고 지저분한 반면 인천공항은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는 물론이고 입국 심사가 빨리 끝나서 오랜 비행의 피곤함까지 싹 날아가 버렸죠. 대부분의 미국의 공항 직원들은 굉장히 바쁘고 불친절한데 한국의 공항 직원들은 바쁘지만 친절했고 기분 좋은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공항의 화장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돈을 내고 사용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화장실은 유료거든요. 예전에 미국에서 제법 좋은 호텔에 묵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곳보다 더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물비누와 구강청결제가 구비되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도 바닥에 물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수시로 물기를 닦아주셔서 청결하게 유지가 가능한 것 같았어요. 화장실을 이용한 우리 팀원들은 공항의 화장실에 모두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오늘은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내일 전라도로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요. 숙소로 향하는 도중 마주한 한국의 길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길이 맞더라고요. 넓은 도로와 고층 건물들과 함께 곳곳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와 꽃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여행 잡지사의 기자답게 저는 연신 카메라로 멋진 풍경들을 담았습니다. 촬영 기간 동안 저희의 가이드로 같이 지낼 지훈 씨는 한국의 모습에 놀라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되어 우리는 숙소 근처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메뉴는 삼겹살로 정했죠. 지훈 씨의 안내로 삼겹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두툼한 고기를 직원분이 구워주셨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두꺼운 고기는 처음 봤어요. 겉을 익힌 다음 가위로 잘라서 다시 얇은 고기를 구워주셨는데 고소한 냄새에 먹고 싶은 걸 참느라고 혼났답니다. 고기를 칼이 아닌 가위로 자르는 모습이 신기했는데요. 고기를 굽기 전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는데 반찬이라고 했어요. 주로 채소들이 나왔고 채소를 간장에 절인 반찬이 제 입에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명이나물이라고 했는데 구운 삼겹살을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면서 지훈 씨가 설명해줬어요. 드디어 노릇노릇하게 굽힌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자 지훈 씨가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상추와 깻잎을 손바닥에 올리고 삼겹살을 참기름장에 찍은 후 마늘과 고추를 쌈장에 찍어 올린 다음 야무지게 싸서 한 입에 넣었죠. 너무 큰 삼겹살을 넣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먹어야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 입 가득 음식을 넣고 먹어본 적이 없어서 씹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고기쌈을 씹을 때마다 삼겹살의 고소한 맛과 채소와 쌈장의 맛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렸답니다. 처음에는 참기름의 향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거북했는데 참기름이 음식의 풍미를 더 살려줘서 먹다 보니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삼겹살도 맛있었지만 된장찌개가 정말 신의 한 수였는데요. 모든 발효 음식이 그렇듯 처음 냄새는 썩 좋진 않았지만 한 입 떠먹는 순간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었어요. 지훈 씨는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를 넣어서 비벼서 먹어보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밥 한 공기를 싹싹 비웠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식당 입구의 기계에서 뭔가를 한 잔씩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훈 씨에게 물어보니 커피라고 하더군요. 네모난 모양의 그 기계는 버튼을 누르면 종이컵에 맛있는 믹스커피가 담겨 나왔는데요. 우리도 커피를 한 잔씩 빼서 먹었습니다. 그 맛이 정말 맛있었는데 예전에 베트남에서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먹어보라며 줬었던 믹스커피와 비슷했지만 한국의 커피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숙소까지 걸어가면서 이상한 매장을 발견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파는 상점이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없는 무인 매장이었죠. 문이 오픈되어 있어서 밖에서만 보고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하고 봉지에 담아가더군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신기했어요. 지훈 씨는 한국에는 이렇게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절도로 인한 피해가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매장뿐만 아니라 밀키트, 건어물, 문구류 판매점 등 많은 무인 매장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무인 편의점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다양하진 않거든요.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날 아침 전라도로 떠나기 위해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꿀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전라도에 도착해서 목포, 진도, 장성, 보성 등을 방문해서 취재할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전라도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았는데 관매도의 유명한 쑥 막걸리와 보성 녹차밭 취재도 일정에 있었죠. 특히나 전라도는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해서 모두들 기대를 했었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쑥 막걸리였는데요. 어딜 가나 먹어본 음식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진도에서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가면 관매도라는 섬에 도착을 하는데 해풍을 맞고 자란 쑥으로 만든 수제 막걸리가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쑥을 먹긴 하지만 독성이 강해 일반적으로는 잘 먹지 않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쑥은 독성이 거의 없어서 약재로도 사용을 하고 음식으로도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봄에는 쑥을 이용한 쑥국이나 쑥버무리라는 음식을 해먹는다고 하는데 그건 먹어보지 못했지만 쑥막걸리는 먹어볼 수가 있었어요. 막걸리는 한국의 전통주로 쌀이나 밀에 누룩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만드는데 쌀 막걸리의 경우 쌀을 깨끗이 씻어서 밥을 지어 식힌 후 누룩과 물을 넣고 수일간 발효시켜서 체에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짧은 기간 동안 볼 수가 없어서 유튜브를 통해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검색해 보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막걸리를 만드는 업체의 사장님이 맛을 한번 보라고 막걸리를 조금씩 따라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뽀얀 색깔의 액체가 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약간은 의아해하면서 한 모금 삼켰는데 처음 먹어본 막걸리의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술의 맛과는 사뭇 달랐는데 가볍지 않은 묵직함이 있었고 단맛과 톡 쏘는 맛이 자꾸 먹고 싶어지는 맛이었습니다. 취재 일정이 빡빡했기 때문에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비가 오는 날 막걸리에 파전을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먹으면 어떤 맛일지 매우 궁금했답니다. 목포라는 곳에 갔을 때 먹었던 새발낙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유난히 다리가 얇았던 새발낙지는 어리고 작은 낙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어려서 발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통째로 그냥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도전하기는 무리였죠. 새발낙지는 뻘낙지라고도 하는데 이곳에 숙련된 낙지 사냥꾼인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전에는 뻘에서 손만 뻗으면 낙지가 잡혔는데 이젠 하루 종일 찾아도 10마리 잡기가 힘들어졌다면서 어획량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귀한 몸이 된 낙지는 몸값이 비싸다고 하네요.
낙지는 여러 가지 요리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산낙지를 잘게 썰어서 참기름장에 찍어 먹는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 참기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스인 것 같았어요. 삼겹살도 참기름에 찍어 먹었었거든요. 통째로 먹는 건 무리였지만 잘게 썰어주시니 꼬물꼬물 움직이긴 해도 먹을만하다는 생각에 참기름을 찍어 맛을 보았는데 해산물에서 단맛이 난다는 것을 처음 느껴보았어요. 정말 별미더군요. 한국의 음식은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가 먹었던 음식들이 모두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고 제가 사는 미국보다 조리법이나 활용법이 엄청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라도 지역의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드디어 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가이드를 해준 지훈 씨는 전라도의 음식은 개성이 매우 강해서 충격적인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을 거라며 겁을 주기도 했는데요. 막걸리와 낙지의 맛을 본 저는 꽤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반찬의 맛을 볼 수 있는 한정식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에는 밥과 반찬이 나오는 정식이 3가지가 있었는데 굴비 정식과 꼬막 정식, 그리고 홍어 정식이 있었습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은 똑같고 메인으로 나오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았죠. 생선을 좋아하는 저는 뭣도 모르고 홍어 정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지훈 씨의 설명을 듣고 굴비 정식을 먹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메뉴를 통일해서 주문을 하니 식당 주인분께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좋게 봐주셨는지 홍어를 조금 주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전라도에서는 홍어를 삭혀서 먹는다고 하였는데 오래전에는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그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하더군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 맛이 도대체 어떻길래 지훈 씨가 말렸는지 너무 궁금했답니다. 굴비 정식을 기다리는 중에도 계속해서 반찬을 내어주셨는데 20가지가 넘는 반찬을 보며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김치는 배추김치밖에 없었는데 갓김치와 열무김치가 나왔고 여러 가지 채소 반찬과 계란 반찬, 미역과 다시마 등 셀 수 없이 많은 반찬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김치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고 나물이라고 하는 채소 반찬도 계절에 따라 수없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추김치만 먹어봐서 다른 김치도 맛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갓김치를 먹는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갓김치는 특유의 향과 쏘는 듯한 시원한 맛이 느껴졌는데 식당 사장님은 여수에서 공수해온 갓으로 김치를 담았다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먹었던 삼겹살과 갓김치를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있는 동안 기다리던 굴비구이가 나왔습니다. 굴비는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생선이라고 했는데 전라도 영광이라는 곳에서 건조시킨 생선이라고 했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굴비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정말 밥도둑이 맞더라고요. 홍어도 한 점씩 먹어보라며 주셔서 먹으려고 냄새를 맡는 순간 코를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훈 씨가 말렸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죠. 저는 이렇게 냄새가 고약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고 했더니 지훈 씨는 냄새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야채와 같이 싸서 먹으면 정말 별미라면서 한 점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더라고요. 홍어는 가격이 많이 비싸서 일반인들은 잘 먹지도 못한다면서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홍어를 먹어보려고 도전했다가도 그 냄새에 압도되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홍어 먹기를 포기하고 굴비구이에 맛있는 반찬들로 배를 채웠답니다. 제가 먹는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짜 한국은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이 다양해서 하루 종일 음식 얘기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우리는 보성 녹차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갔던 녹차밭은 한국의 최대 규모의 녹차밭이었는데 비탈진 계단 식당에 초록색의 녹차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것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바람이 불자 녹차밭의 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쏴하는 소리가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의 보성 녹차밭과 비슷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곳과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한국만의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웅장한 풍경이었죠. 멀리서 보면 한 줄씩 몽글몽글하게 짜놓은 녹차 크림처럼
귀여워 보이기도 했던 녹차밭이었어요. 이곳은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제품 광고를 찍을 정도로 유명한 장소라고 했는데요. 너무 이쁘고 싱그러워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도 방문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카메라에 멋진 풍경을 담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처에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으로 만들어진 카페와 숙소 등도 있었는데 한국적인 건물들과 풍경이 어우러져 서울과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보석 녹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곳은 기온과 습도, 해발 등 녹차가 자라기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간 녹차밭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온통 녹차밭이 많았던 것입니다. 녹차를 우린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진한 구수한 맛이 느껴졌고 색깔은 깨끗한 연두색의 물이었어요. 예전에 먹어본 중국의 녹차와는 다른 맛과 향이었습니다. 중국의 녹차는 색깔이 좀 더 진했고 향도 더 강했었거든요. 녹차를 만드는 과정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았는데 저는 부드럽고 구수한 한국의 녹차가 훨씬 좋더군요. 이번 취재로 인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점들이 많았는데요. 역시나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음식이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주변에 계시는 한국인분들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도와주시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 때문에 방문한 한국이라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는데요. 다음에는 자유여행으로 한국에 꼭 와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한국의 경상도와 제주도에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한국을 방문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꼭 이번 휴가 때는 한국에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취재차 한국을 방문한 관광잡지사 기자 샤러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한국의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